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평행정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게 많죠. 어제 FOMC 일정도 있었고 지금 장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설명할 부분과 장기적으로 설명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단기부터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단기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봉상 어제 일봉이 양봉으로 확정이 되었다는 것이 되겠죠. 자, 이 일봉의 해석은 조정에 따른 추가 조정이 어느 정도는 조금 진정이 되었다라고 받아들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조금 암울한 것은 저가를 조금 더 내렸다라는 것이 되겠죠. 일부의 사람들은 이런 저가를 내리는 양봉은 양봉으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존재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약간은 이 단기 조정 또는 중기적인 조정이 어느 정도는 진정되는 분위기에 있다라고 해설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가 저점이었냐? 너가 말했었던 전고였던 20K를 터치를 했는데 저점이라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저는 여기에 대한 답은 아직까지는 모르겠답니다. 주로 저는 거래대금으로서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이 하락 추세에 있어서 거래대금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추세가 계속 된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구간은 이 추세가 거래대금이 점점 낮아지면서 진짜 저점이 나오는 구간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이런 구간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패턴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지금은 1페이지에 있고 페이지 2를 찾으려면은 거래대금이 낮을 때, 즉 하락 추세가 시작되고 진짜 하락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거래대금이 낮아지는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 이후에 저점은 터치를 다시 해줄 수가 있으니까 기다리는 게 답이다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기다리는 일정을 월봉 차트까지 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단순히 주봉 차트만 보시면서 어느 구간에서 사야 되는구나 라고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일단은 현재 달라진 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RSI상 과매도, 주봉상 과매도로 체크하는 부분이 정말 큰 기회였다라고 했었던 부분들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지어 더 내려왔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제가 5일선, 60일선, 20일선 이렇게 3개만 체크를 해드렸는데 200일선 주봉상으로 체크를 해보면은 역사상 저점, 그러니까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그런 가격. 잘 보시면 주봉 캔들이 200일선을 터치하면서 상승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역사상 저점들은 200일선의 지지를 받고 나왔다라고 해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를 보고 현재가 저점이다. 20에서 22K가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저점이다라고 해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두 가지 관점이 충돌을 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5일선과 21선의 이격이 점점 줄어들면서 상승할 수 있는 기미를 보일 때 들어간다라고 말을 했으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200일선 터치 그리고 RSI상 이 30 이하로 넘어가는 구역에 있어서 지금이 저점이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견이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항상 늘 발생을 하죠. 어떤 가격에 있어서 여기서 더 내려간다 아니면은 더 올라간다, 이런 두 가지 의견이 충돌을 할 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선택에 있어서 가정 또 근거들이 중요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 오늘 현재 이번 한 번만 발생을 하냐? 아니죠. 매매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내가 직접 근거를 마련하고 또 매매에 나설 때 이런 일이 늘 발생한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을 때 이 나머지 의견, 그러니까 반대 의견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뭐가 설정이 되죠? SL, 스탑 로스가 설정이 되겠죠. 그만큼 해칭을 하겠다 또는 손절가를 걸겠다라는 말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상승을 봤을 때 지금 구간에서는 200일선 터치하고 반등 나오는 것을 걸었을 때 여기서 손절선이 어디인가요? 22.6K가 되겠죠. 또는 저가가 되겠죠. 즉 예를 들어서 20K 부근, 저 같은 경우에는 진입을 한다면은 한 19.5K, 19.6K 부근에 손절가를 형성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매매를 한다면은 손절가까지 20% 이상 발생을 하지 않겠죠. 그러면은 스탑로스가 대충 한 11%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이익분은 얼마인가? 근데 이익분이 9%밖에 안 돼요. 즉 한 이 정도에 나는 매도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진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익비가 안 좋기 때문에요. 지금 구간에서 확률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전례가 3번밖에 없고 이런 매매를 해본 적이 없어서 많이 해본 적이 없어서 손익비 확률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를 하실 때 접근을 하실 때는 반반의 확률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시고
무조건 뭐 11%는 넘기고 저 같은 경우에는 두 배수 잡으니까 22%, 약 20%를 잡고 그 다음에 매매를 해보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저도 롱을 걸 때랑 숏을 걸 때 이 두 가지 관점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고 나머지 관점, 즉 반대 관점을 체크를 하겠죠. 그리고 매매를 했을 때 손익비가 1.6에서 2.0 이하가 나옵니다. 그렇다는 말은 제가 마이너스 1.5%를 한번 기록을 하고 플러스 2.5에서 뭐 3%까지 기록을 하고요. 이 매매를 계속 반복한다라는 말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배율도 있으니까 좀 다르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자, 이 이치랑 이 이치랑 같고요. 그리고 이 이치랑 제가 설명한 거랑 여기랑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상승 관점도 있지만 저의 경우에는 횡보나 아니면 지루하게 질질 흐르는 관점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렵게 설명을 하지 말고 이런 어려운 내용 설명하지 말고 평형장 너는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느냐? 저는 이거 둘 다 체크를 안 하고요. 지금 이동평균선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거래대금이 낮아져서 안전한 위치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여러분들한테 요구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어떤 점이 궁금한지를 댓글로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즉 그냥 내가 생각하는 방향만 말을 하냐 아니면은 여기서 어떤 매매를 해야지 중요하고 여기에는 좀 고찰을 했을 때 내 매매에 있어서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되는지가 중요하냐 관점과 깊이 보면은 노하우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더 깊이 들어가냐 이런 걸 좀 댓글로 적어주시면은 저도 그에 맞게 앞으로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넘길게요. 저는 만약에 줄줄이 흐르는 구간이 있으면 그 구간에서 들어갈 것을 두 가지로 보면서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FOMC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이번 일정 이후에 투자 상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거예요. 이 FOMC 일정에서는 가장 핵심 문구는 두 가지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우선 컨센서스를 몇 퍼센트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인베스팅에 나온 컨센서스는 0.5%였어요. 하지만 금리 인상은 0.75%를 인상을 했죠. 이 말은 지금의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이 금리 인상을 0.5%로 했을 때는 전혀 안 잡혔다라는 것을 금리로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0.75%를 인상하면서 어떤 점이 발생을 했냐? 미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게 되면은 주봉상 봤을 때 거의 20년 동안 고점이 단 한 번도 전고를 넘긴 적이 없었죠.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고점들은 전고 이하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됐었어요. 언제를 제외하고 2018년도에 잠깐 오른 거 제외하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금리가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0%에 인접을 했을 때 드디어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 30년간의 패턴을 깨줄 만한 그런 차트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리 인상이 멈추나요? 아니죠. 지금 미친 듯이 CPI가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YOY 값이 전혀 안 잡혔는데 지금 미친 듯이 금리를 올려야 하는 설정이죠. 이 부분이 하나 둘씩 깨진다는 말에 해당해요. 자, 그럼 금리가 인상이 된다면은 투자 상품은 어떨까요? 예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간단하게 저는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은 10%를 줘요. 연이자 10%를 줘요. 내 투자를 했을 때 기대 수익률, 연 기대 수익률이 8에서 9% 정도 나와요. 아니면 애매하게 뭐 15%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은 정말 단순하게 봤을 때 투자를 할까요? 은행에 그냥 돈 맡겨서 이자 노름을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 은행에 돈을 맡기겠죠. 예금을 하겠죠. 그럼 투자 상품의 상승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겠죠. 즉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투자에 있어서 호재가 아니다. 반대로 악재로 보셔도 좋다라는 말에 해당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그냥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금리가 올라갔는데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냐? 방향성은 하락이에요. 그리고 그 하락이 아직 끝낼 기미를 안 보였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해야 되는 거는 미래의 관점을 봤을 때 우리는 하락 추세에 있어서 저점을 잡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저점, 정점이 아니라 저점이고요. 우리가 이러한 저점을 잡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상승량과 또 기간이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투자 상품이 있겠죠. 나스닥과 같은 증시 상품, 또 삼성전자 같은 국내 증시 상품, 국내 주식, 또 그리고 부동산 상품도 우리가 투자 상품으로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 비트코인, 이 암호화폐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말한 세 가지를 여기다 적어놨어요. 이 세 가지를 비교를 해볼게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삼성전자가 2015년에 2만 2천 원에 있었는데 이 부분이 9만 원대, 즉 4배 또는 4배에서 5배 정도 오르는 기간은 2015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한 6년 정도가 걸렸죠. 그러면 비트코인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비트코인이 여기서 책정을 하든 여기서 책정을 하든지 간에 그 기간상 한 1년 정도가 걸렸죠. 여기서 책정을 하면은 20년도 3월, 21년도 4월에 고점을 찍었으니까 1년 정도 걸렸고, 여기까지 체크를 해본다면은 1.5년 또는 2년 정도로 잡을게요. 그냥 후하게 2년 정도 줄게요. 그러면은 상승량이 대략적으로 6배에서 또는 한 10배 정도가 올랐죠. 2년에 10년 오른 것과 6년에 4, 5배 오른 것. 뭐가 좋죠? 당연히 비트코인이 좋겠죠.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주식보다는 비트코인이 더 좋다라는 걸 봤고요. 부동산을 대비해 볼게요. 인터넷에 부동산 대하락기 검색을 하면은 07년도라고 나와 있어요. 저는 08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이 08년도부터 2015년도인가 13년도까지 대하락기였죠. 그러면은 비트코인과 비교를 해보면 그 정도 기간은 비트코인이 대하락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대상승까지 거쳐 놓을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 측에서 이런 하락이 있으면은 비트코인은 여기에 상승 하락이 존재한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내가 고점에서 여기 고점에 팔더라도 한 3배에서 4배 정도가 남죠. 그리고 부동산도 그와 비슷하거든요. 약간 더 높을 수 있는데, 근데 그것을 기다리는 데에는 부동산 아까 08년도라고 봤었죠. 한 14년도, 15년도 그 정도가 걸리는 시기에 해당합니다. 즉 시기상으로 3배 정도에 해당해요. 그러면은 부동산과 비트코인을 비교를 했을 때는 같은 상승분을 누릴 때 또는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건 비트코인이고, 기간상으로 4년마다 상승 주기가 나오니까 즉 같은 상승을 노리려면은 3배 정도는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여기서 본론으로 넘어와서 이제 투자 상품에 대해서 저점을 준비해야 되는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성공적으로 저점을 잡았다라는 가정에 의해서는 우리가 투자 상품에 이 돈을 넣었을 때 뭐 1억에서 10억을 넣었을 때 가장 높은 상승률과 그리고 가장 짧은 기간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은 비트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1순위가 되는 거고요. 네, 1순위가 되는 거고, 그리고 2순위로 볼 수 있는 것은 주식이나 부동산이다. 우리가 저점을 잡는 가정에 의해서는 무조건 비트코인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하락분이 반영이 되고 장이 암울할수록 장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네, 저의 경우에는 이러한 지점들 있죠. 이런 하락장이 진행되는 장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경험을 해야 되는 장이다. 지금 모두가 떠나는 장에 있어서 저점을 잡는 사람은 그 아무도 없는데 대부분의 성공하고 대부분의 수익을 보는 사람들은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으로서 100%를 준비할 예정이고요. 뭐 이더리움도 저도 뭐 반반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셀시우스 리도 뭐 커브해서 스트 이더의 그 1대1 교환 비중이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회복이 되거나 아니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위치한다면은 이더리움도 같이 고려를 해서 매수를 할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저는 비트코인만 저점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좀 길 것 같네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평경장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